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 주연인 것만으로도 꼭 봐야 할 것 같은 영화 더 포스트입니다. 영화는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까지 3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전쟁,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거짓된 허상을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 이 사건을 뉴욕 타임즈에 이어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77년 창간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며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일간지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 자란 캐서린은 젊은 시절 기자로 활동했었고 아버지가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인 이후 입사하였으나 아버지의 뒤를 이은 발행인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남편입니다. 캐서린은 백악관과 긴밀하게 지내며 장관들과 오찬을 즐기고 친분을 유지하며 사교계에서는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난 이후 미국 최초의 여성 발행인으로 신문사에 돌아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두 주인공 중에 앤 해서웨이는 지난번 인턴을 통해 CEO로 출세했고 편집장이었던 메릴 스트립도 발행인으로 출세하고 헐리우드는 연기를 잘하면 맡은 배역도 막 승진시켜주나 봅니다. 캐서린이 발행인 사주로 돌아오긴 했으나 1970년대 초반 지난번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기도 하죠. 사교계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모르나 발행인으로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인 벤, 언론인으로서의 신념이 투철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는 일이 없습니다. 영화 초반부 닉슨 대통령의 딸 결혼식 취재에 대해서 백악관으로부터 밉보인 기자를 보내지 말라는 요청에도 됐어. 그런 이유라면 셧업. 이런 식입니다. 캐서린의 고통스러운 결정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줍니다. 1966년 베트남에서 전투를 참관한 데니엘 엘즈버그는 현장에서 전황이 좋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도 이에 동의하나 도착 후 기자들 앞에선 전세가 좋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에 회의감이 든 데니얼은 베트남전에 관한 기밀 서류를 은밀히 유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71년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진 캐서린이 주식 공개와 투자 유치에 나서는 중에 경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서 뭔가 특종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펜타곤 페이퍼에 관한 내용이죠. 6월 13일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전 미국을 뒤흔들게 되고 정부는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이유로 추가본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도 데니얼의 동료였던 기자를 통해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고 기사를 준비하지만 데니얼은 대통령 닉슨이 워싱턴 포스트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자신과 친한 캐서린에게 보도하지 말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일촉즉발, 극한의 상황에 처한 캐서린의 선택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리더의 선택 첫 번째, 보도를 강행하려는 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캐서린의 아버지도 지키고자 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신념, 그리고 오랜 친구 맥나라마 국방장관과의 관계, 어려운 회사 사정, 이사진들과 고문 변호사의 격한 반대, 아버지가 일군 회사와 직원인 기자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경영자로서의 책임. 네, 캐서린은 언론인으로서의 신념, 펜타곤 페이퍼의 보도를 선택합니다. 리더의 선택 두 번째. 이번에는 더욱 가혹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 인쇄를 준비하던 중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한 곳이 뉴욕타임즈와 동일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와 직원의 운명을 넘어 자신의 운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상황. 캐서린은 다시 한번 언론인으로서의 신념, 보도 강행을 결정합니다. 이제 캐서린은 사교계가 아닌 워싱턴 포스트에서 힘차게 돌아가는 윤전기를 바라봅니다.
결국 보도 이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는 연방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를 받고 대법원은 6대 3으로 언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현 시대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결정입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묵직한 주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저널리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여성 리더, 여성의 리더로서의 성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올바른 리더로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시선을 느끼고 회의실의 남성들에게는 사주 이외의 존재감은 제로에 가깝고 수익은 기사의 수준에서 나온다라는 명확한 자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도 이사회의 일원을 통해서 전달하던 캐서린. 절체절명의 순간 첫 번째 선택을 통해 캐서린은 여성에서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캐서린도 선택을 앞두고는 긴장으로 몸을 떨고요. 손을 가만두지 못하는 평범하고 나약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넘어선 자기 희생의 순간. 첫 번째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의 윤진능기를 돌림으로써 캐서린은 자기를 희생해서 올바른 신념을 지켜낸 존경받는 리더가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언론의 조명은 특종을 처음으로 용기 있게 보도한 뉴욕타임즈의 남성 임원들에게 쏟아지고 명예로운 퓰리처상도 뉴욕타임즈가 받게 되나 법원 앞 여성들의 시선은 캐서린에게 쏟아지고 퓰리처상 그 이상의 명예와 여성들로부터의 존경을 캐서린은 받게 됩니다. 상황이 모두 끝난 후 캐서린과 벤이 실제로 웃으며 이런 일은 다시는 감당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과 실제의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해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고 1974년 니슨 대통령은 하야합니다. 그리고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패배를 선언합니다. 캐서린은 다시는 감당 못할 두 번의 선택을 통해서 여성에서 리더로, 리더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고 이 영화는 그러한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캐서린은 신문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이가 되고요.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비즈니스 리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캐서린이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리더님들께도 항상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즐거운 선택의 순간도 있겠으나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순간이 리더님이 한 단계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의 순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리더님이 선택의 순간마다 지키고자 하는 리더님의 가치와 신념. 항상 잃지 않으시고 지켜내시기 위한 매력 자산으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무겁지 않게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의미와 가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더님들 아마 전부이시겠네요. 예, 전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